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의 깐깐한 이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앞으로 이 재개발 구역들이 서울 안에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거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최대의 수혜 지역은 어딘지 이 깐깐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부동산 꼰대들이 찾아봤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게 된 내용이냐면, 자, 현재 우리 부동산에 대한 이 정책 기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급 확대로 완전히 확 돌아섰죠.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공급이 많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 살기 좋은 지역에다가 공급을 하려고 봤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 중심지란 얘기죠. 근데 이 서울의 중심지에다가 현재 요건을 가지고, 현재 기준을 가지고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고 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지금 있는 기준보다는 한 10% 정도만 낮추더라도 재개발로 통해서 새 아파트 공급될 곳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한 거고, 이 내용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에 따른 검토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부동산 꼰대들이 깐깐하게 분석을 해본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완화가 됐냐 하면, 요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더 키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제 얼굴 옆에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재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들을 완화시켜 주겠다는데 두 가지를 완화시키겠답니다. 하나는 호수 밀도가 현행 기준은 60호 기준인데 이것을 50호 기준으로 낮추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도라고들 얘기하시죠. 이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 66.6%가 이 정도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좀 더 줄여서 57%로 10%를 빼주겠다. 그래서 57% 되는 지역 이상이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현재 57%가 이상 좀 넘는 지역들, 66%가 조금 안 되는 지역들이 있겠죠. 58, 59, 60%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 지역들이 지금까지는 재개발되기 어려웠다가 이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게 되는 개정 속에서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은 어딘지를 찾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는 목적이고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곳 219곳이 핵심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완화를 통해서 총 재개발 구역은 706곳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현행 기준에 따라서는 487곳이 지정된답니다. 이건 더더욱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완화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219곳이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행 기준에 따라서도 분명히 재개발 구역이 나오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아파트를 안 짓고 시작조차도 안 했느냐란 내용이죠. 자, 왜 그러냐면 모든 지역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이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개발을 할 때 이 아파트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예를 들어 빌라를 갖고 있는데 추가 부담금을 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정도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낮게 형성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느 누가 프리미엄도 형성이 안 되는 내 돈 내고 내가 새 아파트 받는 걸 어느 누가 10년, 20년을 기다려 가면서 재개발을 할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이토록 떨어지는 지역들은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완화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갈 219곳인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든 지역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상위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냐면요. 중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권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될 요건이 1%, 2%, 3% 살짝 간당간당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되고 싶은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못했던 지역이란 얘기죠.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 상위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곳들이 있냐면요. 서울의 중심권들이라고 하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들 수가 있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요건들 너무 좋죠. 중심권에 교통도 좋은데 문제는 이 지역 안에 노후 건축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리고 이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노후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이 지역들은 높은 아파트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사업성까지도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너무나 하고 싶지만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219곳 정도 지역으로 만족할 우리 꼰대들이 아니죠.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을 따라 들어갈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도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이 내비게이션, 투자의 내비게이션이 될 테니까 우리 방향을 잘 따라오시면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도심의 교통 요충 지역인데 이 지역들에서 노후도가 애매하게 돼 있는 지역이란 얘기죠. 교통 요충지 하면은 지하철이 현재도 3개, 4개가 같이 왕복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들, 교차되는 지역들 얼마나 교통 편합니까? 서울에 못 갈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노후된 건축물들이 애매하게 같이 섞여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업무지구 주변 지역. 자, 서울의 집값은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그 서열이 매겨집니다. 강남이나 그 다음에 여의도나 그리고 서울 도심 쪽에 가까운 지역들 중에서 집값 저렴한 지역 한 곳도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라고 한다면 전부 다 20억이 넘는 굉장히 고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주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 역세권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여기는 제가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500m 안에 있는 지역은 역세권 개발의 우선 검토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까지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개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안전한 지역입니까? 자, 이 세 가지 지역,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나 투자자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골라보세요. 자, 다 고르셨나요? 저도 골랐습니다. 자, 저는 어디를 갈 거냐면요. 저는 1번, 2번, 3번 지역의 교집합 지역으로 갈 거예요. 자, 앞으로 서울에는 GTX A, B, C 노선 들어오죠. 신안산선, 신분당선도 들어오죠. 이런 신규 교통망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9개, 10개씩 들어오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보면 또 업무단지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업무타운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강남이나 여의도처럼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 안에 역세권 500m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내가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세요.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업무지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것만으로도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투자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자, 잘 아셨죠? 오늘 내용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나오게 될 때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깐깐한 이슈는 그 내용을 파고 들어서 알짜배기 내용들만 쏙쏙 골라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도 꼭꼭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 화끈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